안녕하세요. SPNSTV의 조준호 PD입니다. 오늘 역사 테라피 에피소드 2로 다시 함께 찾아뵀는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습니다. 저희 오늘 이번째 상담 주제는 네, 제가 요즘 느끼는 거지만 한류가 또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죠 지금. 그래서 이제 한국의 문화가 이제 외국으로 역수입이 되는 그런 경우로 저희가 많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거에서 이제 처음으로 저희 한국의 역사를 알아봐준, 한국의 문화를 그 깊이를 알아봐준 사람은 누구이며 또 외국에서 우리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것들에서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전 선생님 모셔봤는데, 또 당연히 역사로 한번 좀 풀어봐야겠죠? 당연히 모든 것은 역사로 풀어야 합니다. 네네. 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우리가 필립 제이슨 얘기를 하면서 네. 우리가 어떻게 미국으로 우리의 뭔가 미국의 문화를 데려온 거잖아요. 우리가 수입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한국의 문화가 해외로 오히려 역수입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경로가 어떤 것들이고. 뭐 지금은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대중문화죠. 이제 뭐 K-팝 그리고 이제 K-드라마, 뭐 한국 영화 이런 K 콘텐츠들이 워낙 이제 그 디지털 미디어 상에서 인기가 많으니까 그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뿌리가 무엇이냐? 애초에 왜 이렇게 뭐 사실 우리나라가 큰 나라라고 하면 큰 나라일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큰 나라는 아니잖아요. 작죠.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근데 이렇게 인구도 좀 비교적 작고 크기도 작은 나라에서 이토록 강력한 문화의 힘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이게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사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역사를 공부하거나 대학원 때 영국에서 역사를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한류가 대단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처음 그 싸이가 옥스포드 유니언에 강연하러 오셨을 때였어요. 그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 옥스포드 유니언에서 그러니까 박재상 님이 강연하실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제 주변 사람들과 얘기했을 때 과연 브루스리 이후에 동양인이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든 데가 있을까 싶었었던 때가 제가 이제 대학원에 있었을 때니까 한 10년 전인데, 고작 그 10년 사이에 정말 이제는 뭐 누구나 그쵸. 누구도 의심할 수 없게 한국의 문화의 힘이 세계적인 지배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해결해야 될, 설명해야 될 미스테리 같은 것이죠.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럼 오늘 질문으로 한번 가보시죠. 무엇이 외국인들을 한국으로 이끄는가? 네. 요 질문입니다. 무엇이 외국인을 한국으로 이끄는가? 네, 어떠한 계기로 한국에 스며들게 되었는가? 그리고 실제로 요새는 한국으로 이주를 하는 외국인들 많고, 저희가 지금 많죠. 있는 이 해방촌 특히나 가장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 서울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 중 하나인데, 제 주변에 요새 느끼는 변화가 진짜 해방촌의 작년까지만 해도 해방촌에 있는 외국인들 커뮤니티나 상점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그 약간 옛날 그 미군 기지 앞에 있던 분위기 있잖아요. 그 약간 뭐랄까, 우리가 태국이나 동남아 가면은 있는 그 외국인들 막 술 많이 먹고 그 한타로 오신 분들, 네이티브 컬처에 대한 이 그 토착 문화에 대한 어떤 존중이 그렇게 크지 않고 약간 인종차별적인, 뭐 성차별적인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은 그런 좀 미군 기지 앞 분위기였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미군 기지가 빠지기도 했고, 최근에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큰 존경과 존중을 갖고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고 한국 문화가 좋아서 온 외국인 친구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요새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거의 뿌리가 뭘까? 네. 과연 한국에 처음 와서 한국에 스며들으신 선배님들, 네. 조상님들은 누가 있을까?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들은 또 무엇을 봐서 왜 왔나? 한국으로 오게 됐는지 그게 또 중점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저희 뭐 역사 인물 네. 시작할까요? 가장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게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서재필이라는 조선의 양반이 필립 제이슨이라고 하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그렇죠. 첫 한국계 미국인이었죠. 첫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이제 유학이자 교포가 된 1세대 한국계 미국인의 이야기를 했다면은, 오늘은 그 반대로
이제 또 한미 관계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한미 관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오늘은 처음으로 미국인이 한국에 온 조선에 와서 조선 사람이 된 최초는 아닌데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누구죠? 이름은 한국에서는 할보형이라고 불렀어요. 할보형. 할보형. 흘법이 형. 흘범이 형. 할보형 흘법이 형. 근데 원래 미국인 이름은 호머 허버트. 헐버트 형. 호머 베잘릴 허버트라고 불리는 분이고요. 저랑은 또 아주 긴밀한 인연이 있는 것이 저희 대학교 130년 선배님이십니다. 저도 이 양반에 대해서 제가 다트머스에서 역사 전공을 할 때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 호머 헐버트 관련된 아카이브가 굉장히 크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지? 이 사람이 독립운동가래. 그러니까 미국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라 한국 독립운동가래요. 그래서 미국인이 왜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하셨을까? 그래서 파고 연구를 해보다가 알게 된 사람인 거죠. 이분의 전반적인 바이오가 어떻게 돼요? 이분은 뭐 굵직굵직한 거 말씀드리면은 한국의 최초의 이제 그 원어민 교사. 우리 이제 요즘 많이 보이죠. 많이 보이죠. 해방촌에 많이 보이죠. 예. 많은 그 뭐 한류 팬이 있기 전에 한국의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원어민 교사들이 있었고 원어민 교사의 조상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리지널 원어민 교사. 말하자면은 오리지널 타일러. 사실 타일러 그라는 친구도 헐버트를 제가 같이 연구하다가 만났어요. 타일러 씨가 헐버트를 되게 좋아해요. 헐버트에게서 굉장히 큰 영감을 받으시고 그래서 헐버트 연구를 하고 헐버트 기념 사업을 제가 하는 일을 한 10년 전부터 했었는데 그러다가 만났던 또 분이 타일러 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원조. 레가시네요. 그렇죠. 완전 그런 분인데 그렇게 온 것까지는 되게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왔다가 대부분 사람들은 영어만 가르치다가 뭐 돌아가거나 뭐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리고 좀 진려하다가 가는 경우도 많죠. 그렇죠. 예, 한국 가서 영어 이제 가르치면은 문화적인 차이나 뭐 언어적인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융합이 잘 안 되고 뭐 소위 말해 그런 미군 기지 쪽에서 이제 머물다가 따로 그렇죠.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들만의 사회를 따로 꾸려서 예. 이제 뭐 영어를 계속 사용을 하고 이제 아예 이 문화에 접목을 안 하려는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예. 굳이 뭐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가 이제 나 이제 좀 질려서 해가지고 다시 뭐 동남아로 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문화권으로 이제 다시 돌아간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대부분이죠. 예. 이분은 계셨군요 여기 계속. 이분은 그냥 계신 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너무 사랑에 빠져가지고 한국 학을 사실상 창시했어요. 한국 그 한국 역사책을 이제 2권 정도 쓰셨는데 이게 나중에 미국에서는 한국 역사 그의 어떤 뭐랄까 필독서처럼 오랫동안 이제 있었고 그 History of Korea라는 책과 Passing of Korea라는 책을 썼었고 그다음 더 중요한 게 한글에 빠졌어요. 한글. 뭐 한국어가 유창해진 거는 뭐 당연했고 한글을 이제 언어학적으로 연구한 거죠. 이분 좀 백그라운드가 언어학 그것도 아니야. 그런가요? 뭘 전공이시죠? 신학. 완전 선교사 집안이에요. 근데 왔다가 선교를 하는 것도 했지만 한국의 역사와 전통과 특히 언어, 관습 이런 것들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한류 팬인 거예요. 한류가 있기도 전에 한국인들이 한류를 하기도 전에 한국에 왔다가 한국 문화에 사랑에 빠져서 진짜 덕후처럼 한국 역사랑 한국의 그 언어 한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최초의 한글 교과서를 썼습니다. 정말 말이 이게 되나요? 조선 양반들도 한글로 책을 안 쓰고 있을 때 미국인이 한글로 책을 쓴 거예요. 그때 한글로 책을 안 썼나요? 한국인들이? 그렇죠. 왜냐면은 양반들은 양반. 저희 밴드 양반들 말고 진짜 조선의 양반들은 한자로 썼죠. 한글은 당시에 언문이라고 해가지고 여성들을 위한 아녀자들을 위한 혹은 상놈들을 위한 천민들을 위한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인들은 한자로 썼습니다. 한문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글로는 책을 쓰는 것 자체를 되게 부끄러워했고 되게 드문 일이었어요. 그리고 한글로 교과서를 쓰지 더 않았던 거죠. 뭔가를 학문을 배우려고 하면은 천자문부터 떼야지. 무슨 한글로 그 교과서를 쓰냐. 헐버트는
이제 당시에 한글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과서를 썼습니다. 삼인필지라고 해가지고 백성과 양반들이 다 알아야 된 필히 알아야 할 지식, 지리에 관련된 그 책이었어요. 그 geography 텍스트북이었어요. 그래서 삼인필지라는 교과서를 쓸 정도로 한글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거 되게 재밌는 포인트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재밌다고 느끼는 포인트는 이게 뭐 지금까지도 유효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네. 여기에서 로컬리 자라고 산 사람들이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 로컬 문화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죠. 예. 그거를 오히려 더 크게 만드는 거에 일조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다 맞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맞아요. 어느 정도 좀 부끄럽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조금 깔본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적어도 그런 양반들 전 그런 양반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네. 어떻게 보면은 한글이 천자문보다 낫다. 그쵸. 이런 그 계급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어떻게 보면 한류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프라이드가 없었고 동조하지 못했는데 어떤 그런 외국에서 온 새로운 시선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재평가라 그래야 되나?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이거를 다시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분이 처음으로 보신 분이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시까지만 해도 양반들은 중국 문화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 문화가 최고고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조선의 지식인은 한자로 중국의 사상을 유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글을 쓰고 시를 써야지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헐버트는 그런 이제 편견이 전혀 없고 헐버트는 또 이제 민주주의의 국가인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힘을 갖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한글이라는 그 알파벳을 보더니 아니 이렇게 위대한 알파벳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게 사실 한국인이 말하면 국뽕이잖아요. 저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 한글이 위대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서 아니 너무 이제 우리 K 당연하죠. 국뽕이 너무 민족주의적이다 생각했는데 헐버트의 글을 보면서 저도 한글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헐버트는 이제 왜냐면은 백성들이 모두가 글을 읽고 문화를 향유하려면은 글이 쉬워야 되잖아요. 근데 한자는 어려워. 한자는 외울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한글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이죠. 그러니까 표의 문자가 아니라 표음 문자. 뜻을 표현하는 문자가 아니라 소리를 내는 글자인데 이게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 다 로만 알파벳을 쓰잖아요. 그 영어를 쓰는 나라들이나 유럽의 국가들은 이 알파벳을 쓰기 때문에 이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되게 쉬워요. 근데 과거에는 그 유럽도 라틴어를 썼을 때는 소수의 이제 귀족들, 그 신부님들만 글을 쓸 줄 알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쓰는 뭐 이탈리안 말, 프랑스어, 영어랑 이제 지식인들이 쓰는 라틴어랑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고 뭐 이랬었단 말이죠. 근데 근대화가 되면서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프랑스어로 번역이 되고 이탈리아어로 번역이 되면서 일반 평민들이 쓰는 everyday language랑 맨날 쓰는 말과 실제 책에 있는 말이 같아졌기 때문에 민주화가 가능해진 거란 말이죠. 이 국민들이 힘을 가질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죠. 근데 헐버트가 봤을 때 아니 왜 조선은 민주화가 안 될까? 양반들이 한자만 써. 양반들이 한자 쓰면서 거드름 피우고 백성들이나 여성들은 한자를 모르면 아무것도 몰라. 세상이 돌아가는 걸 몰라. 미국이 어떻고 일본이 어떻고 유럽이 어떻고 지금 나라가 얼마나 바뀌고 있는지 세상이 얼마나 바뀌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헐버트는 이걸 알려주고 싶은데 한글이 있네? 한글을 여성들이 쓰고 있어.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도 한글은 왜냐면은 당시 조선인들이 쓰는 말과 이제 책에 있는 한자가 다르지만 한글로 쓰면은 말과 글이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말글살이라고 하는데 언어 생활이 같아지는 건데 헐버트는 이걸 해야 된다. 한국이 미국처럼 민주적이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려면은 조선이 한자를 쓰면 안 되고 중국 따라하면 안 되고 한글을 써야 된다. 왜냐면 한국의 문화 자체가 역사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훌륭한데 왜 그것을 자기네들 말과 똑같이 글로 표현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정말 이상하게도 미국인이 와서 한글을 쓰자는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조선 양반들은 얘는 왜 근데 그런 말들을 유창한 한국어로 하는 거야. 이 할보 형이 갑자기 이제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유창해진 거예요. 매튜는 아직 한국말을 잘 못하지만 6년 7년 됐는데 아직 허알보 형의 한 10분의 1도 못 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불공평한 게 당시에는 헐버트는
자기만 영어로 쓰지 다 조선말을 쓰잖아요. 저도 사실 주변에 미국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 계속 영어로 쓰게 되니까 그 미국인 친구들이 한국어를 공부할 시간이 없어. 한국어로 써야지 들어야지 익숙해지는 건데. 근데 헐버트는 당시에 한국에 왔더니 뭐 자기만 영어로 쓰지 다 한국말을 쓰는 상황이니까 그치. 어쩔 수 없이 한국어를 배운 거죠. 그래서 이런 유창한 한국어로 한글을 쓰자라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아, 되게 세종대왕님의 어떻게 보면 후손이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이제 발명하신 이유가 그거였잖아요. 같은 그렇죠. 맞아요. 그 철학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사실 이거를 네. 민족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더 평민들이 모두가 쓸 수 있는 언어를 이제 계급 사회를 조금 언어에서 배제를 시키고 같이 하나로 모으자, 한민족으로 만들자라는 게 되게 큰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걸 이제 미국인이 했다라는 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네요. 정말 역설적이죠. 근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준호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국인들 자체는 이 문화에 살다 보면은 이 편견이 갇혀 있으니까 이 매트릭스에 갇혀 있으니까 이 한글의 가치를 몰랐던 거야. 이 양반들은 특히나. 근데 헐버트라고 하는 미국인 지식인이 그 조선 정부의 초대로 온 거거든요.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로열 칼리지예요. 사실상 영어로 번역하면은 유경공원이라고 고종이 그 학교를 만들어서 왕족과 양반의 자제들이 와서 영어를 배우게 한 거예요. 여기에 원어민 교사로 초빙이 된 겁니다. 조선 정부가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오리지널 대치동으로 대치동 원어민 강사로 오신 거야. 근데 이분이 영어를 가르치러 왔던 사람이 갑자기 한글을 쓰자라고 이제 역으로 역으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쓴 교과서가 말씀드린 그 사민필지, 백성과 양반이 모두 알아야 할 필수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지리 교과서를 직접 저술을 해서 팔기 시작했고 직접 출판사도 운영을 했어요. 그거를 굉장히 많은 이게 1891년도에 나왔는데 굉장히 많은 조선 사람들이 읽었고 그거를 읽고서 하와이로 이주를 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책을 보니까 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하와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하와이라는 나라에 가면은 사탕수수 밭에서 일을 하면은 돈을 이렇게 많이 준대. 그래서 당시에 수천 명의 조선인들이 하와이로 이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글을 되게 키운 것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의 문화도 같이 그렇죠. 접목을 시키는 어떠한 그런 게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글을 통해서 야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지금 서양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라는 것을 알려준 거죠. 그러면은 네. 이제 조금 더 왜로 한번 가죠. 왜냐면 네. 제가 이제 생각이 드는 거는 뭐 저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해방촌에서 이제 뭐 요즘은 또 이게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예전에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해방촌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있는 거 보면 쟤네 여기 왜 와? 그러니까 쟤네는 한국을 그러니까 좀 자기 셀프 다웃이 있는 거지. 그 자기 나라에 대한. 우리가 이 나라가 뭐가 좋다고? 이 노래 선진국에서 사는데 우리는 미국 가고 싶어서 지금 뭐 이렇게 발버둥 쳐가지고 외국 나가려고 하는데 그렇죠. 해조선은 얘네가 뭘 보고 오는 거야? 되게 좀 의심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궁금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해하는 것도 있고 외국인들을 보면 요즘은 좀 덜하긴 한데 워낙 너무 많으니까 예전에 같은 경우는 외국인 보면 와 외국인 봐. 그 외국인 프리미엄이 많았던 이유가 쟤는 뭐가 좋아서 여기에 오는 거지? 그때는 또 문화적인 그런 교류도 없었으니까 이제는 막 K-팝도 있고 BTS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에서 좀 알고 싶어요. 이분은 도대체 뭘 보고 온 거지? 아니 처음에는 선교를 하러 온 거죠. 처음에는 이제 조선에서 초청을 했고 정부에서 초청을 했기 때문에 그 헐버트의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친척분이 큰아버지인가가 그 미국 정부의 높은 자리에 계셨고 그분이 이 요청을 받은 담당자였어요. 교육부 뭐 장관인가 뭐 그랬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조카가 이제 그 선교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가 한번 가라 조선에. 그래서 온 거예요. 선교를 하러 온 거야. 우연치 않은 계기로. 우연치 않게 그냥 뭐 처음에는 사실 뭐 원어민 교사들이 한국에 오는 이유랑 진짜 비슷해요. 돈 벌기 위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근데 이 사람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영어 교사로 온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이게 왔다가 갔어. 1886년도에 처음 왔다가 91년도에 갔어요.
그때 딱 그 정확하게 그 환멸을 느낀 거지. 영어 가르치러 왔는데 나라가 좀 후지고. 배우겠다고 하는데 배우려는 마음도 별로 없고 왕도 너무 구식이고 그래서 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왔어. 왜요? 그 이제 아펜젤러라고 하는 이제 친구가 다시 가보자 해서 왔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인간적인 연이 생겨요. 그 헐버트가 고종이랑 되게 친해져요. 어허허. 고종의 베프?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이미 한국에 살았는데 와 거기서 생긴 그 인연이 헐버트를 독립운동가가 되게 만들어요. 그로부터 한 10년, 12년 정도는 헐버트가 고종과 굉장히 긴밀하게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류 팬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한국에 영어 교사로 왔다가 한국 문화와 사랑에 빠졌다가 이제 인간적인 연까지 생기고 나서 그리고 일제가 얼만큼 부조리한지. 헐버트가 처음에는 일본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헐버트가 한국에 왔던 이유도 조선을 미국처럼 만들고 싶은 거였거든요. 민주적이고 개방적이고 자유롭게 개화하려고 온 건데 일본이 개화를 하고 있잖아. 헐버트 입장에서는 조선도 일본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친일파였던 거죠. 이 을미사변이 있기 전까지. 근데 을미사변을 겪고 난 다음에는 헐버트가 봐도 이 미국인이 봐도 그리고 조선을 개화시키려고 하는 미국인이 봐도 일본 너무한 거야. 이게 인간이 할 짓이 아니야. 무슨 그렇잖아요. 좀 치욕스러운 그런 뭔가 좀 궁에 들어와서 도덕의 코드를 좀 넘은 선 한 넘은 나라의 왕비를 처참히 살해하고 정말 처참히 살해했거든요. 뭐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그 시신을 굉장히 도륙했고 막 함부로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고 그러고부터 더 나아가서 백성들한테 하는 것들을 봤어요. 헐버트가 굉장히 많은 기록을 했는데 책도 쓰고 논문도 많이 썼는데 제가 거의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헐버트가 봐도 아니 일본군이 조선 땅에서 조선 백성들한테 하는 이 짓거리가 정말 파렴치하다. 헐버트가 조선인들에 대한 어떤 조선 백성들에 대한 그 사랑이 되게 컸어요. 인간적으로 많은 미담들이 많은데 뭐 일일이 얘기할 건 없지만 어떻게 조선인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180도 바뀝니다. 일본은 정말 잘못되었다. 그래서 미국한테도 그렇고 자신의 모국인 미국한테도 그렇고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한테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냅니다. 대표적으로는 1905년도에 그 미국 당시 대통령인 시오더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당시에 그 러일 전쟁을 이제 평화 협정을 이끌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루즈벨트가 예. 러시아랑 일본의 전쟁을 중지했다라는 이유로. 근데 우리가 지금은 알지만 당시에 몰랐던 게 그 과정에서 일본과 미국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하는 몰래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의 본질은 뭐냐면은 일본이 조선 먹어, 미국이 필리핀 먹을게. 라고 하는 이제 어떤 제국주의적인 합의를 해요. 이걸 조선인들은 몰랐고 당시에 세계인들은 몰랐어요. 나중에 밝혀집니다. 근데 이제 헐버트랑 고종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왜냐하면은 1884년도에 조미 통상 수호 조약이라고 하는 US Korea 그 뭐랄까 동맹 협약? Amity를 얘기하는 동맹까지는 아닌데 통상 수호 조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 핵심은 우리끼리 거래를 하고 나중에 조선이나 미국이 서로 곤경에 처하면은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조선을 쳐들어오면은 미국이 도와준다라고 하는 되게 일반적인 합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다 이런 걸 해요. 근데 그거를 근거로 고종은 미국이 그 조선을 도와주기를 기대하죠. 1905년도에 특히나 을사조약 우리가 그 을씨년스럽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올해가 2025년이 을씨년입니다. 120년이 돌아와가지고 60년마다 이게 한 번씩 갑자가 돌잖아요. 그래서 1905년이 을사년이었고 을사조약 때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매국노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그때 이제 고종은 을사조약 이거 부당하다. 나 이거 미국 백업을 원했는데 나 미국 좀 도와달라고 해줘. 해서 트럼프가 아니라 헐버트를 할보형 할보 형한테 할보 형 이번에도 나 좀 살려줘.
미국 형한테 좀 가서 도와달라고 해. 그래서 할보 형을 조선의 특사로 보내는군요. 보내 워싱턴에 어. 루즈벨트한테. 그래서 헐버트는 또 미국인이고 자식 미국인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잖아. 아, 우리나라가 그래도 민주주의와 자유와 인권의 나라인데 도와주겠지. 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루즈벨트한테. 루즈벨트가 안 만나줘요. 그 뒤에 암묵의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일본이랑 짬짬이 한 거야. 그러니까 헐버트가 고종의 친서를 갖고 왔는데 안 만나줍니다. 그 헐버트도 너무 이제 충격받은 거지. 어떻게 우리나라가 내가 그렇게 믿어왔던 미국의 가치를 저버리고 안 만나줄까? 그래서 조선에 돌아온 다음에 안 되겠다. 그럼 유럽으로 가자. 1907년도에 헤이그 평화회의가 열리거든요. 유럽에서. 유럽의 전 나라들이 서구 열강들이 다 모여가지고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라는 걸 여는데 거기에 또다시 헐버트의 특사가 아니라 고종의 특사로 헐버트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헤이그 특사 3인방 이준, 이휘종, 이상설이라고 하는 조선인 3명이 헐버트랑 같이 넷이서 가서 조선의 독립을 을사조약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만국에 알리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일본이 화가 나서 고종을 폐위시키고요. 그리고 헐버트도 조선에 돌아왔더니 쫓아냅니다. 죽이지 뭐 어떻게 하지 못하고 미국인이다 보니까 죽이지 못하고 조선인이었으면 진작에 죽였지. 근데 눈에 가신 거야.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인이 왜 이렇게 날뛰면서 왜 이렇게 고종이랑 뜨겁긴 했겠네. 계속 친하게 지내면서 그래서 헐버트는 1907년도에 조선에서 쫓겨나죠. 그렇게 사랑하는 이 조선이란 나라에서 영어 교사로 왔다가 한글을 알리는 운동을 하다가 독립운동까지 하다가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한국을 사랑하는 그 애가 생겼나? 그걸 통해서? 그렇죠.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거의 이거는 한국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인류애와 정의감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데 헐버트가 얘기한 한국인이 자기가 한국을 사랑하고 또 이 사람은 나중에는 한국의 그 역사를 쓴 책이 있어요. 그 The Passing of Korea라는 책을 썼어. 그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한국이 멸망해가는 이제 한국말로는 대한제국 멸망사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The Passing of Korea. Korea is gone. 근데 그 책의 서문에 뭐라고 쓰냐면은 고종한테 일단 바치고요. 그 책을. 고종을 굉장히 사랑해. 고종한테 바치고 조선이 언젠가는 Korea is gonna stand tall. 한국이 지금은 패싱하지만 지금은 죽지만 언젠가는 한국의 그 문화가 일어설 것이다. 예언을 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 한국이 그 한글도 있고 뭐 아리랑도 있고 굉장히 한국의 문화가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평화를 사랑한다. 한국은 한국인들은 평화주의적이다. 일본도 가보고 자기가 뭐 다른 나라도 가보고 했지만 정말 불쌍하다. 이 너무 침범당해서 이렇게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평화를 사랑한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경험을 그 미국이 어떻게 필리핀을 점령하고 그 조선과 약속을 저버리고 일본 제국주의와 담합해서 미국도 제국적인 어떤 행보를 하는 거 보면서 미국인의 입장에서도 헐버트가 이건 잘못됐다. 루즈벨트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잘못됐다. 미국인들이 이러는 행위보다 조선인들이 이렇게 침범을 당해도 평화를 사랑하는 비폭력적인 이 마음가짐이 되게 아름답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어떤 민족성을 되게 사랑을 한 거군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결국에는 그래봤자 하는 게 춤추고 노래하는 그렇게 공짜, 당해서 하는 게 아리랑이야. 그렇게 당하면서 아리랑을 부르고 헐버트가 최초로 아리랑을 체보한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체보가 뭐죠? 악보로 그린 거예요. 당시에는 아리랑이 구전으로만 내려왔기 때문에 말로 이렇게 소리로만. 그렇죠. 아리랑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논문도 썼어요. 헐버트가 한국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게 그전까지 이제 양반들이 해오지 않았던 그 한국의 그 평민들에 관한 백성들의 문화에 관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논문도 쓰고 또 뭐 개혁도 하고 한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글학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이 헐버트가 가로쓰기를 주장했고요. 그전까지는 한글을 한자처럼 세로 썼어. 헐버트가 야 영어처럼 가로로 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에서 원래 한자나
그 오른쪽에서 일본어만 해도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고 위에서 아래로 쓰잖아요. 네. 한글을 영어처럼 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쓰자고 바꾸는 게 헐버트고요. 그거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글을 쓰는 거를 진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띄어쓰기를 도입한 사람이에요. 한글에. 원래 한글에 띄어쓰기가 없었어요. 원래는 이제 한자 같은 경우는 천자문 보면 알겠지만 이제 칸칸이 쓰잖아요. 칸을 채워가면서 이제 위아래로 쓰잖아요. 한글도 처음 훈민정음을 만들었을 때는 그거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칸에 하나씩. 그래서 옛날 우리 그 받아쓰기 할 때도 보면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제 칸들이 있었잖아요. 맞아. 그거를 없애고 그 띄어쓰기를 만들자. 영어처럼. 처음에는 이게 뭐야? 이러는데 하다 보니까 쉬운 거야. 너무 웃겼던 게 그걸 한국인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한글학자가 주시경 선생님인데 주시경 선생님이 헐버트의 제자였어요. 배제학당에서. 이승만도 헐버트의 제자였고. 근데 이승만, 주시경 이런 분들을 자기 제자들한테 이 가로쓰기와 띄어쓰기를 주장할 때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우리는 그걸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한국에서 수업 안 되었으니까 모르겠는데 처음 들어보네. 아나요 혹시? 그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게 있어요. 띄어쓰기가 왜 중요한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를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랑 아버지 가방에 이런 식으로. 그 띄어쓰기에 따라서 뜻이 아예 달라지잖아. 근데 헐버트는 그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의 원조가 뭐냐면은 장비가 말을 타고 나는 헐버트의 논문에 나도 영어 논문이거든요. 그거 너무 웃겨. 영어 논문 한가운데에 한글로 써놔 이거를 예시를. 네. 장비가 말을 타고랑 장비 가마를 타고랑 다르지 않냐? 양반들아. 양반들이 가마를 타고 다녔거든. 그러니까 장비가 말을 타는 거랑 장비 가마를 타는 거랑 다르잖아. 그러니까 장비랑 가마 사이에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해서 설득을 해서 띄어쓰기가 도입이 돼요. 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근데 미국인이 했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웃긴데 진짜. 이건 뭐. 우리는 이걸 국어교과서에서 안 배우죠. 이거 미국인이 했다는 거를. 그러면 또 이게 국뽕이랑 안 맞잖아. 마치 이제 필립 제이슨이 지난 시간에 그 독립신문을 만들었을 때 독립신문도 사실상 미국인이 만든 거였고 한 면은 한글이고 뒷면이 영어였잖아요. 근데 이 독립신문을 실제적으로 출판했던 거는 필립 제이슨이 아니었고 주시경 선생님이랑 헐버트였어요. 그래서 한글판은 주시경 선생님이 거의 썼고 영어판은 헐버트가 거의 썼어. 그리고 그걸 프린트했던 인쇄기도 헐버트가 갖고 있었던 운영하던 산문 출판사라고 하는 출판사 인쇄기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신문을 만든 것도 헐버트와 필립 제이슨이라고 하는 미국인이고 그 독립신문의 뒷면은 영어로 돼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한국의 독립운동의 맥락에서는 잘 그 퍼즐이 안 맞춰지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제 뭐 우파는 보수는 친미, 진보는 반미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진보는 독립운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수는 친일파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헐버트 같은 사람은 미국인인데 독립운동을 했고 거기에 박스에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헐버트라는 인물을 많이 사람들이 알리려고 하지 않죠. 이 지금 그 우리나라의 좌우의 이분법에서는 헐버트는 해당이 안 되는 거야. 띠용? 왜 이 사람은 뭐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나중에 안중근 의사가 1909년도에 그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서 감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헐버트라는 사람은 조선인이라면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고트군요, 거의. 미국인 고트. 그러니까 안중근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마저도 이 양반은 진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은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했던 인물인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렇게 쉽게 설명이 안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잊혀지는 거죠. 그럼 이제 그 형의 얘기를 조금 취합을 해보면은 개인적인 어떠한 뭐 고종과의 그런 연인 때문에 이제 한국에 더 개인적으로 마음을 키웠고 그것을 통해서 한국의 민족성을 조금 더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맞아요. 그거를 공부를 해보니 미국인의 입장으로서 자기가 이렇게
그 중요시하는 그런 가치들에 되게 부정의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맞아요. 그거를 또 한국이 어떻게 헤쳐나가는 과정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국의 민족성을 더 이해하게 되고 그렇죠. 그 이해를 통해서도 한국의 어떠한 그런 가치들에 아 이거는 우리가 내가 미국인이나 뭐 아니면 좀 더 그냥 정의로운 인물로서 이거를 우리가 보존을 하고 보호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생기면서 더 한국에 빠지게 된 그런 맞아요. 계기거든요. 굉장히 그 해박한 지식과 역사의식 갖고서 이런 그 일제의 부조리를 겪고 미국의 어떤 부당함을 겪고 난 다음에 헐버트가 주장했던 거는 조선 대한제국의 독립은 국제법에 의거해서 대한제국은 잘못한 게 없다. 일본이 국제법을 위반했다. 을사조약도 국제법에 위반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고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헤이그 평화회의에 보냈던 특사가 이제 헐버트가 갔던 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3.1운동의 이후에 그러니까 1907년 헤이그 특사, 1919년 그 3.1운동 이게 결국에는 같은 맥락으로 이 국제법에 의거해서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조선 민족이 독립을 주장하는 이런 운동을 이어지게 되고 3.1운동 때도 헐버트가 또 미국에서 두 팔 뻗고 이승만, 서재필과 함께 독립운동을 지원했었죠. 이야,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제 저희가 조금 마무리하는 이제 노트로 네. 여기서 일단 제가 느낀 점을 조금 먼저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궁금합니다. 왜냐면은 되게 저희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일단 제가 1번으로 느끼는 거는 한국 문화를 이제 더 중요해진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있는 그대로 보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고 이거 온업하면서 자부심을 좀 국제적인 레벨에서 이 정도로 우리가 그래도 국제적으로 놀 수 있어. 외국인들도 뭐 소위 말해 빨아주는 어떤 그런 레벨까지 왔다는 그런 자부심을 스탠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상기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뭐 BTS나 뭐 다양한 예들이 있겠지만 BTS도 어떻게 떴냐를 보면은 결국에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크진 않았어. 근데 이제 미국에서 빨아주니까 한국에서도 더 커졌단 말이야. 야 미국에서 얘 잘 되는 애들이야. 그게 되게 그 큰 마케팅 그 전략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제 BTS가 한국에서 더 입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면들로 되게 많은 우리나라의 그런 고유 문화들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뭔가 어떠한 자부심으로 국제적으로 끌어올려지는 거라기보다는 우리는 사실 좀 오버룩하고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았는데 해외에서 많이 인정을 해주니까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2차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느껴져요. 제가 생각했을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은 더 한국 사람들이 그 한국의 그런 고유 민족성이나 한국의 문화들에 있어서 조금 더 자부심을 갖고 뭔가 외부적인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그거를 이룬다기보다는 조금 더 자발적으로 독립적으로 그걸 키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일단 제 생각이 먼저 드는데 형은 또 어떤 좀 테이크어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공감합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 헐버트 덕분에 한글에 대한 자부심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이게 한글을 내가 맨날 써왔는데 미국인이 좋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좋은 건가 싶은 건데 한글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지금 우리 한류가 가능한 이유에 저는 대부분은 한글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쉽게 우리끼리 온라인상에서 소통할 수 있고요. 한자로 키보드 치는 거 상상해 보세요. 철구하기도 어려운데 중국인들은 잘하시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말이랑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에 맞는 이렇게 쉬운 알파벳 그리고 이 한글이란 알파벳을 이제 헐버트가 얘기했던 가장 핵심적인 위대함은 로마 알파벳만 해도 그러니까 유럽에서 쓰는 이 ABCD 이것은 고대 그리스의 페니키아 알파벳을 근거로 한 것인데 이것만 해도 알파벳이 생긴 지가 꽤 오래됐어요. 몇 천 년 됐습니다. 한 2000년 됐는데 조선의 알파벳은 조선의 한글은 기껏해 한 500년 전에 발명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과학적인 방식으로 발명했어요. 진짜 우리가 발음할 때 이 혀의 모양과 입의 구조를 본따서 만든 거거든요. 봤어요, 저도 그거. 국립중앙미술관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헐버트가 자기가 배워보는데 너무 쉬운 거야. 한글을 배우는데
한국어를 배우는 건 좀 시간이 걸리죠. 근데 한글을 배우는 거는 뭐 누구나 하루 이틀이면 다 배워요. 너무 쉬운 거야. 근데 이게 너무 쉽다는 거는 쉽게 발명을 했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그렇게 쉬운 거기 때문에 헐버트 거기서 무릎을 탁 치면서 아니 이렇게 위대한 알파벳이 있는데 이거를 중국에서 써야 된다라고 주장도 해요. 오히려 헐버트는 예. 그러니까 한자를 지금 조선도 한자를 쓰고 있는데 조선만 한글을 쓸 게 아니라 중국도 한글을 써야지 민주화가 될 거다. 이야. 이게 아예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에요. 또 왜냐면 그만큼 한글이 쉽거든요. 한자는 굉장히 수천 년 된 문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적이고 아름답고 원초적이지만 어려워요. 이 쉽게 배우기가. 한글은 정말 쉽기 때문에 지금 한류 팬들도 한글을 배우는 거에 굉장히 큰 재미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의 대중문화의 힘은 쉬운 이 대중문화의 힘은 한글에서 오는 게 굉장히 크다. 이건 진짜 감사해야 된다. 이거는 북봉할 만하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둘째는 이 평화를 사랑하는 기껏해야 춤과 노래를 추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자랑스러워할 것이 광활한 제국을 가졌거나 군사력이 막대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헐버트는 그때부터도 한국인들의 아름다움과 멋은 이 언제나 즉흥적으로 노래를 한다. 마치 한국인들이 조선인들이 노래를 부르면은 즉흥적인 워즈워스 같다. 워즈워스는 그 영국의 유명한 이제 월즈워스 낭만파 시인인데 조선인들은 다 월즈워스다. 프리스타일이 되는 거야. 다 뭐 갑자기 뭐 논 갈다가 막걸리 한잔 하더니 막 갑자기 뭐 판소리 하고 뭐 이러는 걸 많이 본 거야. 영에서 나오는 어떠한 그런 바이브 같은 게. 아리랑 뭐 막 그 경복궁 재건하려고 해서 막 전국에서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막 죽어가면서 노동을 하면서도 아리랑을 불러. 이런 거 보면서 어떻게 조선인들은 이렇게 일제한테 핍박받고 양반들한테 무시당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평민들은 그렇게 노래를 할까? 이거 진짜 멋있다. 그게 진짜 조선인들의 힘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을 보면서 이 평화를 사랑하고 이걸 한을 춤과 노래로 풀어내는 이 민족성이라는 것은 당시엔 어떻게 보면은 좀 열등감을 느낄만 하지. 왜냐면은 지배를 당하니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되게 약하니까. 근데 헐버트는 이게 진짜 힘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게 예언이 사실 지금 한류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우리 결국 하는 게 다른 나라 가서 재롱 부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가지고 그 나라를 정복하는 게 아니잖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지금 한국의 문화의 힘이 이런 한글의 힘과 이 평화를 사랑하는 한을 춤과 노래로 승화시키는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닌가? 민족 정신. 그거는 좀 자랑스러운 할 만하지 않나? 딴 건 몰라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걸 그러니까 저는 또 아까 포인트가 그거를 어쨌든 그러니까 아까 내가 한 포인트가 뭔가 우리는 왜 한국 사람들은 왜 그걸 못 볼까? 이거를 자책하는 포인트로 들릴 수 있어가지고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은 그런 포인트보다 그것도 이해는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좁게 보다 보니까 앞에 있는 거에 밖에 많이 볼 수 없다 보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더 큰 무대에서 보는 사람들이 이거를 새로운 시각으로 하는 거에 가장 큰 가치를 느끼고 그래 새로운 시각이네 해서 그거에 프라이드를 느끼는 것도 뭐 당연한 사실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저의 희망은 뭐 그게 그런 국가를 둘째 치고라도 개인 레벨에서도 뭔가 나도 마찬가지고 누가 날 보고 너는 그래도 뭐 말 잘하고 뭐 이런 거를 이게 남이 어떠한 새로운 시각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뭔가 나에 대한 내가 그래 그런 사람이었지. 근데 이것보다는 그것도 당연히 좋긴 하지만 조금 더 독립적으로 내 자신의 안에서 우러나와서 뭔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더 강력하지 않을까 이 뭔가 파운데이션이나 이 뿌리가 뭐 그런 면에서 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가 제목이 역사 테라피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민족이 상처가 많아.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많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와가지고 황후를 그렇게 죽여 또 아무것도 못하는 정도면 정말 그건 큰 트라우마거든요. 고종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에게. 근데 원래 상처를 받고 트라우마를 받으면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렇잖아. 근데 좀 발리데이션이 필요해. 누가 와서 아무리 그 상처 그 트라우마 힐링을 하려 그러면은 아무리 나 혼자 나는 그래도 멋있는 존재야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라고 말을 하려고 해도 힘들어요.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헐버트 같은 인물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은 저도 개인적으로
일종의 치유가 된 것 같아. 음.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가가지고 다트머스에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저도 그 한이 있었죠. 유학생으로서의 한이 있잖아요. 고향에 또 내가 왜 이렇게 멀리 와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차별을 받으면서 무시당하면서 그러실 때 헐버트라는 이 할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나의 어떤 자존감이나 긍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치유가 됐어. 이 형은 나는 미국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 형은 130년 전에 조선에 가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사랑했네? 그럼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나도 나의 나라를 사랑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어떻게 보면 힐링이라는 것은 테라피라는 것은 관계에서밖에 왜냐면 우리가 애초에 상처를 입은 거는 관계에서 입은 거잖아. 일본이 우리를 무시하고 중국이 우리를 무시하고 미국도 우리를 배신하고 이렇기 때문에 조선인들이 상처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 힐링 자체도 중국인들과 일본인들과 러시아인과 미국인과 얘기를 하면서 문화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야 너네 최고야 너네 멋있어 지금 사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있죠. 한류 덕분에 이제는 그래서 아 맞아 우리 괜찮은 사람인가 봐 우리 괜찮은 나라인가 봐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테라피의 시대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뭐 준호님 말씀하신 것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좀 테라피가 되면은 좋겠다. 아 너무 또 드네요. 상담 감사드리고 네, 굉장히 좋은 진짜 치유가 되는 그런 상담이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저희 에스펜스 TV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도 그렇게 좋은 영향이 네.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면 또 이번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예. 다음 편에 또 다른 상담 주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니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페이스. SPNS 정렬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네, 1번